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환율 관련된 기사를 몇 개 좀 뽑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환율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기사를 읽으면서 환율 관련된 경제 기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웬만한 경제 기사를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번 편이 기초편이라고 하면 이번 편이 실전편 이런 거로 문제풀이편 이런 걸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좀 영상을 못 올렸던 게 개인적으로 출장도 갔다 오고 일이 좀 여러 가지로 꼬이는 게 있었어가지고 푸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간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 FOMC 회의로 이제 금리 결정이 내려졌던 시기에 맞춰서 원래 한번 기사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늦어져서 가장 최근 기사, 저번 주 금요일에 저희 우리나라 환율의 움직임과 왜 환율이 그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우선은 가장 최근 기사를 한번 논의를 해보고, 우리나라 환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FOMC 회의가 어떻게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환율이 움직였는지도 9월 중순에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날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우선은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협상이 조금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조가 나타나는 중에, 중간에 이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유예를 시키고 있다가 더 이상 유예를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추가로 트럼프 탄핵에 관한 좀 사건이나 업데이트들이 있었어서 실질적으로 미국 중국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되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었기 때문에 목요일에서 금요일 26일에서 27일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올라갔었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는 거는 보통 달러도 다른 통화 대비의 상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워낙 기축통화로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고요. 공급과 달러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달러가 가격이 세지는가 약해지는가를 약간 절대적인 개념으로 좀 나타낸 것이라서, 보통 달러의 강세 약세를 나타낼 때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고 그거에 대비되는 다른 통화의 가치 가격을 좀 따지면서 보시면 좀 편하고요. 그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갔던 이유는 세계 경기가 좀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면,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 세계 경기를 볼 때 돈이 풀리느냐 쪼여지느냐를 보고 그 안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일어나느냐 위험 선호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위험 선호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통화라든가 일본 엔화라든가 스위스 프랑 같은 게 약세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위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보여지는 달러, 스위스 프랑, 일본 엔, 그리고 금, 은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는 미국 장이 열려 있던 순간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만한 불확실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NDF, Non-Deliverable Forward라고 하죠. 역의 차익 선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딜리버러블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갖다 주고 실질적인 원화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실제 환율 변화에 따른 차익만 결산을 하는 장외 거래 시장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9시에 장이 열려서 원화 변동폭을 그때 가야 볼 수 있는 건데, 우선 밤 동안 돌아가는 NDF 시장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9시나 좀 전에 장이 시작될 때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서 금요일을 넘어가는 시점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NDF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화가 약세인 상황이 돼 있다였었던 거였죠. 그래서 장이 시작하는 초반에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간밤에 일어났던,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시점에 일어났던 기사를 좀 잠깐 살펴보면, 중국
중국에서 미국의 대두와 돼지고기를 수입을 하기로 양국의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죠. 동시에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다가 미국과 중국의 지금 갈등의 가장 핵심에 서 있는 기업이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인데, 중국의 화웨이가 엄청난 기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상당한 견제를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안의 이슈를 들어서 5G 이 장비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미국에서 태클을 많이 걸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사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뭐 어느 정도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발표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와중에 이러한 제재를 좀 유예를 당분간 시켜왔었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 유예시키지 않겠다, 제재를 들어가겠다, 이제 미국 기업이 화웨이 부품을 사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조금 분위기가 좋았던 게 조금 깨지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뭐 통화 내용이 녹취록이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서 좀 탄핵에 조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선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터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뭐 어쨌건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사건이 이벤트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중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요소가 있었고요. NDF도 덩달아서 같이 밤새 원화도 약세가 일어났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장이 열리면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우위가 계속 일어났고, 주식시장도 하락을 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험 회피 현상에 따른, 기조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바지 오후에 이르러서는 조금 진정이 됐던 게, 이제 분기 말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출 기업들의 환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분기 말인 경우에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수출 업체에서 이제 내고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제 달러를 좀 팔기 시작합니다. 달러 받을 돈들을 미리 팔아놔야 달러가 조금 약세가 됐을 때 그걸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기 말에 특히 재무제표상에 반영되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가게 되면은, 아니면 강세로 가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면서 미세 조정을 하는데,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가게 될 경우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세로 가다가 다시 조금 원래대로 돌아오는 정도로 해서 원달러 환율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이제 현대차 그룹인데, 거기 이제 현대모비스라고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뭐 하는 현대차 그룹의 기업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환율 3분기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환율의 덕을 봤다라는 기사가 같이 보였었고요. 그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선 간단하게 살펴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환율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원래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9월 달에는 우리나라 9월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때에 FOMC 회의가 열려서 실제적으로 금리를 25bp 인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FOMC가 있기 전에 9월 18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사가 나와서 어떤 게 환율이 움직였었고, 실제로 밤중에 FOMC 25bp 인하가 발표된 이후에 그 다음날 어떻게 장이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9월 18일 날 조선비즈에서 나왔던 환율 관련된 기사를 하나 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일 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드론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5일
이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요. 오일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조금 다시 안정되는 추세가 만들어졌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지수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조와는 조금 다른 기조인 거죠. 위험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는 기조가 있었고요. 분위기가 있었고, 따라서 원화가 좀 강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 회의가 굉장히 이 우리나라 원달러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발표가 될지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조금 관망세를 두면서 환율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었고요. 시장의 예상은 우선 25bp 정도는 인하를 할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 있었고, 다만 나머지 올해 남은 기간 동안만큼 더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다음에 있을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점도표라는 거에 좀 관심이 많이 몰려 있었던 상황이고요. 환율의 움직임을 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돈이 풀리느냐 조이느냐, 위험 선호 현상이 일어나느냐, 위험 회피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이제 추가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의 움직임은 시장의 예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예상에 따라서 미리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예상대로 맞았느냐 아니면 예상에서 벗어났느냐에 따라서도 그 발표가 났을 때 임팩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상대로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거의 없게 되는 거죠.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의 예상과 다른 발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임팩트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FOMC 회의가 실질적으로 25bp 인하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인하를 해주길 바랬었고요.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좋게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쪽에서 위기들이 많이 터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좀 원했었죠. 트럼프도 이제 본인의 재선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계속 더 낮추기를 원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FOMC 쪽에서는 좀 파월 의장을 포함을 해서 좀 많이 나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예. 우선은 금리를 한번 인하를 하되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 점도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가 없을 거라는 것 때문에 약간은 위험 선호 현상에서 조금 돌아서서 다시 달러가 좀 강세로 약간 돌아섰던 약세로 좀 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좀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OMC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FOMC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환율이나 이런 시장 지표를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위원회 같은 거고요. 이 FOMC는 FRB, Fed라고도 하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그 산하에 지금 있고요. 1년에 정기적으로 8번 회의를 가지고 3월, 6월, 9월, 12월에는 의장인 FOMC 의장이 FRB 의장도 같이 맡고 있고, 부의장은 뉴욕 연방은행장이 맡고 있는데, 이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기 말에는 실질적으로 FRB 의장인 거죠.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질의 시간을 해서 좀 질의 문답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왜 이런 결정을 했고 향후 기조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시기고, 올해 9월 중순에 일어났던 게 좀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던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FOMC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7명이 그 아까 얘기한 FRB, 페드의 이사회에서 내려와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5명이 각 지역 연방은행 총재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드 의장이기도 하고 FOMC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월이 좀 트럼프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파월이 기자회견을 한번 하거나 금리 결정을
FOMC에서 하고 나면 트럼프가 트위터 통해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것도 지금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더 내려라 라고 하고 있는 중인 거고, 본인의 내년 후반의 재선을 위해서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좋기는 하지만 조금 더 돈을 풀어라 라고,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을 지켜보면서 무작정 푸는 경우에는 이제 버블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좀 여기서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슷한 조직이 있죠.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있는데, 이제 이런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그 환율이나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나 뭐 이런 쪽이 이제 정부 산하 기관에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FRB, 페드라는 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상업은행들 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음모론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실질적인 상업은행의 모임이 이 실질적인 페드와 FRB의 소유주다 보니까 이거를 뭐 활용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음모론도 나오는 게 이런 이유가 있고요. 이건 그냥 여담으로 그냥 어느 정도 상식으로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금리를 낮추면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이 주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FOMC에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이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액션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 연방은행 쪽에서 실질적인 액션이 들어가고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기 쪽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저리 빌, T빌이라고도 하는데, 장기는 이제 T본드,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고, T빌을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매입을 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을 계속 사들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계속 사들이다 보면은 이제 금리가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죠. 채권 가격이랑 채권 금리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전에 이제 금리 관련된 영상에서 그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가 그리고 채권을 사들이면서 채권을 샀으니까 돈이 나가겠죠. 그렇게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는 형국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라는 정책의 결정은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라는 건 이제 경기가 너무 호황이고 이제 버블이 생겨날 우려가 있고 뭐 기타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있으니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를 조금 너무 호황인 상황을 조금 안정된 형태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 요소들이 이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에서는 뭐 이전 뭐 금리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물가라든가 실업률, 임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금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선은 물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뭐 non-farm payroll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비농업인 임금 지수, 뭐 실업률, 뭐 이런 것들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내구재 관련된 지표들도 중요하고, 그런 지표들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에는 경기가 좋은 상황인데, 금리 결정을 이제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다 보니까, 좀 그런 미국 자체적인 지표보다는 조금 글로벌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는 요소들도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금리를 뭐 내리는데 이번에는 비둘기파들의 뭐 움직임이 셌다, 아니면 뭐 그런 비둘기파들이 많아졌다, 얘는 원래 비둘기파였는데 의견이 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둘기파 매파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고요.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둘기파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좀 내리자라는 쪽의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조들을 얘기할 때도 뭐 비둘기적인 의견이다, 뭐 표적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매파는 이제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날 뭐 금리 간밤에 이제 19일 날 25bp를 내리고 더 이상의 금리를 확실히 내리겠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하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파월 의장은 좀 뭐 보면서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어중간한 발언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뭐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19일은 원달러 환율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이제 1년 만기 LPR, 이제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는데, 론 프라임 레이트라는 게 기존에는 이제 PBOC라고 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PBOC 기준을 썼었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최근에 좀 기준금리를 LPR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8개 산업은행에서 발표되는 지표인 건데, 중국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뭐 4.25%에서 4.2%로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 이유는 환율이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안화 약세를 좀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미국이 금리를 낮췄으니,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안화 강세가 일어날 수 있으니 중국에서도 위안화 약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춤으로써 위안화 약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식의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전 환율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 기조가 조금 더 본인들이 더 많은 파이를 먹기 위해서 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 환율을 계속 약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런 발표도 이런 현상으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계속 이제 뭐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해서 조금 수출에 유리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간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관세 같은 걸로 대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제재를 가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주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현상, 그리고 FOMC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였던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좀 영향을 받았던 요소, 그리고 제가 환율의 영향을 좀 주는 게 이제 공급과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공급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약세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좀 들어서 조만간 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다시 한번 만들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크게 변동이 없었던 뉴스 기사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기조 때문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약간 좀 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기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좀 역사를 아시면 좋은데, 환율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라가 망할 뻔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그렇고, 좀 과거를 알고 과거에서 배우는 학습 효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역사를 아는 게 앞으로 환율 정책이라든가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곁들이면서 같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나중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